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빈바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카메라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영상 제목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소니 알파 7M1을 쓸만한가? 라는 주제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제가 풀프레임 센서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풀프레임 센서란 뭐냐면 요 판 보이시죠? 파란 거. 요게 풀프레임 사이즈라는 건데요. 제가 기존에 크롭바디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요 정도의 센서 사이즈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5배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5배가 더 커지면 뭐가 좋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1.5배가 더 커지면 우리 뭐 아이폰이나 삼성 스마트폰들 보면 인물사진 모드 하면 뒤에가 날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배경을 좀 더 찍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은 추후에 찍기로 하도록 하겠고요.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알파 7 써있고 소니 제품이라는 게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제 렌즈이기 때문에 중국산 렌즈예요. 그래서 이건 제외하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이 빨간색 링이 되게 특징이죠. 알파 7 시리즈들은 여기 두 개, 요 위에 있는 잭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애정하는데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뭐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게 보이는데 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전자식 뷰파인더가 탑재되어 있으며 각종 다이얼과 버튼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건 여기 SD카드가 여기 있다는 점이에요. 그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 SD카드를 제가 뽑았다 뺐다 하려면 뽑았다 뺐다 똑같은 말이구나. 어쨌든 그러려면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바디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있는 바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삼각대를 놓고 하는데 이렇게 놓고 여기를 열 수가 없어요. 삼각대 여기 부분에 걸려서 열 수가 없는데 이제는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연결하더라도 옆에서 빼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뺐다 꼈다가 되게 자유롭다라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촬영하다 보면 SD카드 뻥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젠더를 보여드릴 건데 위아래 이렇게 두 개로 따로따로 열립니다. 여시면 여기 마이크 잭, 빨간색이 마이크 잭, 초록색이 이어폰 잭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나온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USB, C타입은 아니고 마이크로 USB와 HDMI 포트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 잭, 이어폰 잭이 왜 마음에 드냐면 사실 제가 기존에는 마이크 잭이 없는 카메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데 연결을 해놓고 나중에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을 합쳐서 싱크를 맞춰야 했어요. 근데 이제 컷 편집을 하다 보면 컷 편집을 하는 부분마다 싱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100% 맞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이크 잭이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고요. 요 이어폰 잭이 있는 건 뭐가 중요하냐 하면 물론 동영상을 찍을 때 여기 보시면 게이지가 나와요. 사운드 게이지가 나오긴 하는데 바람 소리가 들어가도 게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녹음하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뷰파인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려나? 이렇게 지금 싱크가 제 마이크에 어떻게 녹음되고 있는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사실 이 화면이 여기로 그냥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같은 화면이지만 좀 감성이 있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 틸트만 되기 때문에 사실 영상 바디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모니터를 추가해서 지금 구매를 하긴 했는데 해외 배송이라서 한 2-3주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그게 온다면 이 바디로 유튜브 촬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보여드리자면 모드 다이얼 있고요. 하슈 있고요. 여기 가운데에 접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셔터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손으로 잡으면 사실 여기 있는 게 셔터 버튼이 있는 게 편하거든요. M2, M3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데 얘는 이상하게 여기 있고 여기 다이얼이 있더라고요. 약간 불편하긴 한데 뭐 적응하면 괜찮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 조절하는 다이얼이 여기 있고요. 옆에 아까 보여드렸고 후면에 보시면 여기 당연히 돌아가는 다이얼이 있고 커스텀 버튼이 3번까지 있기 때문에 각종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저장해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시면 배터리는 옛날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 작은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작은 용량이어서 좀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런 바디들을 사용하면서 배터리를 이 바디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배터리 여분으로 두 개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성능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2013년도에 나온 제품이라는 걸 감안하고 바디를 한 30만원 중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 풀프레임을 사용한다라는 건 되게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사실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들고 다닐 때 너 저거 옛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인 것 같고요. 성능 말씀드리면 2430만화소입니다. 물론 이번에 90D인가요? 990D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90D가 3000만화소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2020년대에는 3000만화소대가 주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는데 뭐 알파7 M2도 그렇고 M3도 2430만화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뒤처지지 않는다. 장점이겠죠. 이 정도 가격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건.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3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틸트형이고 전자식 뷰파인더 보여드렸고 ISO가 25600까지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품이 오래됐기 때문에 6400 이상 쓰면 노이즈가 생겨서 뭐 그 이상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요즘 나온 카메라들도 25600, 11800 이렇게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은 감안하고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셔터 스피드 엄청납니다. 8000분의 1초, 요즘이랑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요. 초당 5매 연사 속도를 가진 게 좀 아쉽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과거에 사용하던 넥스6 같은 경우에는 초당 11매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뭐 5매여도 제가 사실 연사를 찍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AF를 탑재하였고 142개의 거점을 탑재하고 있어요. 포인트를 탑재하고 있는데 뭐 요즘 3,400개 되는 카메라들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좀 위안이 되는 건 캐논의 200D 같은 경우는 9개를 탑재했더라고요. 물론 얘보다 AF는 빠르겠지만. 그리고 IAF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알파7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좀 상위 모델이었기 때문에 뭐 A9 이런 제품들에 비해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상위 모델이었기 때문에 IAF 탑재하고 있고 영상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4K 안 되는 건 당연해요. M2도 안 되니까 M1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FHD 60프레임에 30분 제한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길게 찍을 일은 없지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부피가 커졌고 부피가 커지면 무게가 늘어납니다. 배터리 같은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20mAh를 탑재하고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들긴 들고요. HDMI 포트 보여드렸고 이어폰 단자 보여드렸고 당연히 여기 꽂아서 충전하는 건 되지만 요즘 기존과는 다르게 충전하면서 촬영은 안 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와이파이 되고 리모컨 어플 가능하고 NFC 가능하고 방진 방적 가능하지만 방수는 좀 위험하다는 점. 먼지 제거, 로우 파일, HDR 이런 건 당연히 요즘 바디나 옛날 바디나 다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특징이나 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제가 찍은 사진들 영상 후반에 넣어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찍히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참고하실 점은 제가 후반 영상에 사진을 넣어둘 건데 이게 크롭바디 렌즈예요. 그래서 원래 주변에 비네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크롭을 해서 사진을 찍은 거라서 사실 풀프레임 렌즈를 정확하게 장착하고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은 그냥 크롭바디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제가 이제 렌즈 리뷰를 하게 되면 그 렌즈와 같이 리뷰를 하면서 풀프레임을 전체적으로 활용한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화질 정도를 보신다 아니면 뭐 찍는데 뭐 노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총평을 내리자면 뭐 돈이 많다 나 애매하게 한 70만원 있다 그러면 전 M2를 갈 것 같고요. 나는 그냥 한 50만원 이내로 풀프레임 사보고 싶다, 나는 입문자다, 입문인데 풀프레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뭐 알파7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선택은 없냐라고 하시는데 니콘 시리즈들이나 캐논 시리즈들의 50만원 이하로 구매를 하려고 하신다면 해상도가 1210만화소인가? 되게 해상도가 반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고감도 버전이어서 알파7 S 버전들처럼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고감도가 되는 버전은 또 아니고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은 거라서 딱히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제품들의 렌즈는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런 점이 메리트긴 하지만 추천드릴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요거 추천드릴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사용한 후기랑 렌즈 제대로 장착을 해서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민바이스였습니다. 안녕.